30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에 관련된 주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29번을 하면서 탄력성이란 수량의 변화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원인이 가격 때문에 변화시켰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 공식은 위에가 수량 퍼센트, 밑에는 가격 퍼센트다. 만약에 다른 물건의 가격으로 수량의 변화가 생겼다면 우리는 교탄이라고 하고, 공식은 위에는 수량 퍼센트, 밑에는 가격 퍼센트인데 위와 아래 사이에서 물건이 다르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다 그러면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보완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플러스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말하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반대 방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량 변화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소득 때문에 변화시켰다 그러면 소탄이라고 하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그러면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열등제. 공식은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소득 퍼센트가 됩니다. 자, 이런 정도를 29번 문제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번 문제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30번 문제를 풀고 체크 포인트로 그 용어 정리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30번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항상 탄력성은 수가라고 외워주세요. 암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에는 수량 퍼센트고 밑에는 가격 퍼센트다. 그래서 탄력성은 수가다. 개론은 위에서부터 하자고요. 예, 그래서 위에가 수량 퍼센트, 자가 되죠. 밑에가 가격 퍼센트인데 이때에 이걸 말로 할 때는 분모를 가격 퍼센트에 대한 그 다음에 수량 퍼센트의 비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요. 이걸 가격 변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비를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말하자면 분자와 분모, 위와 아래를 말을 바꿔놨다는 것.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것.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 그러면 수직이고 수량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은 수량 변화가 없는 거, 그림으로는 수직이고, 그런데 수량이 무한대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수량 변화가 없다. 수량이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는 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비탄력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적다 이 말이고,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다.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적은 건 비탄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3번의 수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적다 해야 되죠. 수량 변화가 많다 탄력, 수량 변화가 적다 비탄력, 수량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 수량 변화가 무한대다 완전 탄력. 이렇게. 왜?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탄력성은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건 맞다는 거죠. 5번 공급이 수직이다 해서 수직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죠. 예, 그리고 수량의 불변, 수량 변화가 없다. 완전 탄력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 그래서 5번도 X. 해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고 바로 이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가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하고 위에는 수량 퍼센트, 밑에는 가격이다.
탄력성은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퍼센트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위에가 차이, 그 밑에가 기준인데, 기준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초기값, 그 다음에 중간값, 최종값 하게 되는데, 우리 29번 문제에서 중간값 계산 문제 한번 이번 33회 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수가를 해놓고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요, 기준이 항상 나누기의 기준은 1입니다. 1을 중심으로 해갖고 1을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은 직각삼곡선이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총수입 불변이다. 탄력성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고 그림은 직각삼곡선이고 설명은 총수입 불변 기억합니다. 자, 0일 때는요, 완전 비탄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수직입니다. 수직일 때는 Q 이렇게 숫자를 주게 돼 있어요. Q100, Q200 이렇게 나오면은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수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수량이 일정하다, 수량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무한대일 때는요, 완전 탄력, 완탄이라고 하자. 그림은 수평이다. 수평일 때는 P 이꼴 숫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가격 변화가 없다, 가격이 불변이다. 예, 그래서 이 세 개 개념 대단히 중요합니다. 1일 때 단위 탄력적, 직각삼곡선, 총수입 불변. 그 다음에 0일 때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수량 불변.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 완탄이죠. 그 다음에 수평, 가격 일정. 이 세 개를 자연스럽게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이죠. 탄력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완만하다, 그림이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이러면 완만하고, 완만하면은 기울기가 작다고 하자고 그랬죠? 예, 우리가 기울기는 수평이 기울기가 0이라고 그랬어요. 기울기는 0이다. 근데 수평은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커지지만 그러나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건 완만하다. 기울기 작다. 그리고 수량 변화가 많다.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은요, 1보다 작을 때고 비탄력이고 기울기는 급하다. 기울기 크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탄저비고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입 문제를 따지려고 해요. 항상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매출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총수입이 되는데 이때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님들의 변화가 많은 거죠. 손님들이 가격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팔면은요,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서 전체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탄저입니다. 그 다음에 비탄력이라는 것은 손님들의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올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일 때 가격을 올려야 매출이 올라간다.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총수입이 증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좀 어려운데 만약에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수직일 때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수량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량이 100명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가격이 1,000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총수입은 2개 곱하면 되죠. 자, 근데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으로 올랐다. 그러면 수량이 똑같으니까 가격이 어떨까요? 그만큼 가격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가격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수직일 때, 완전 비탄력일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탄력성 이 체크 포인트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31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어요.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 돼요. 완탄 그러면 수평이죠. 수평은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해야 돼요. 수직일 때는 양이 일정. 근데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해야 돼요. 그래갖고 1번이 틀렸어요. 만약에 틀린 지문을 찾으라고 1번 딱 나왔으면은 1번 틀렸다 하고 2번, 3번을 뒤를 안 보고 탁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개론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민법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예, 자신있게 기억을 하고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1번이 틀렸어요. 2번. 오피스텔의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맞습니다.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입니다. 바꿀 수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수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면 수량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건 대체재가 있다는 거죠. 대체재라는 건 바꾼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대.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이제 수량 변화가 적어지기 때문에 비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번이 맞는 말.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이게 공급이 비탄력이다 이 말이에요. 공급자가 갈 데가 없다. 대체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비탄력이라는 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정부가 세금을 딱 때립니다. 정부가 공급자한테 세금을 딱 때려요. 근데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지문. 그래서 나중에 세금 그러면 똑같이 탄저비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금도 탄저비고고 그 다음에 총수입도 탄저비고예요.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번 공급자가 비탄력이래요. 바꿀 수 없대요. 그런데 세금 때리면은 온전히 내가 내야 된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번은 맞다. 4번. 임대주택의 수요의 탄력성이 1이래요. 1. 1이라는 건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은 직각삼곡선이죠. 직각삼곡선은 총수입 불변이죠. 그러면은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 개념을 딱 정리하고 그 개념을 따라서 맞았냐 틀렸냐를 체크를 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4번 맞습니다. 5번.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 말은 물건을 만드는데 짧은 시간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맞다. 자, 특별히 5번 지문에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는 건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 만들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공급하는데 기간이 길다는 것은 하나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 중요하고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고 31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것. 자, 체크 포인트에서는요, 탄력과 비탄력에 관련된 탄저비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총수입 문제, 세금 문제를 풀 때는 탄저비고로 풀자.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말하자면 탄력적이라는 건 손님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싸게 팔아서 손님들 많이 와갖고 매출이 올라가자.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만약에 비탄력일 때는 손님들의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받아도 사간 거니까 매출이 올리자. 그래서 탄저비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킨다.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갑니다. 지금 탄력적인 상황에서
손님들의 변화가 많아요. 고가로 팔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손님들이 안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비탄력일 때, 비탄력이라는 건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은요, 가격을 낮춰도 올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은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탄저 비고 해놓고 반대로 가면은 탄고, 탄력 고일 때, 비저 이렇게 반대로 가면 오히려 총 수입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것. 두 번째 이야기는 세금 이야기로 가서, 세금은요, 탄력적일 때 세금을 조금 냅니다. 탄력적이라는 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정부가 세금 때립니다. 나 그러면 이거 안 해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조금 냅니다.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때리면 내가 온전히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은 많이 내고 탄력일수록 적게 낸다. 그래서 세금, 그 다음에 총수익, 그러면 탄접이고 기억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고.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탄력적이고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비탄력이냐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탄력이라는 건 수량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체제가 있다? 그럼 바꿀 수 있으니까 탄력이에요. 없으면 비탄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대체는요, 용도 전환이거든요. 용도 전환이 잘 된다? 그러면 탄력이고 안 되면 비탄력이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의 용도는 주상공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 주상공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바꾸기가 쉽기 때문에 주거용은 탄력이고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이다. 이 내용이에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 없으면 비탄력. 용도 전환이 잘 되면 탄력, 안 되면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과 다른 물건, 부동산과 책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책하고 부동산하고 뭐가 더 바꿀 수가 수월해요. 그럴 때는 책이 탄력적이고 부동산은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은 지금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개론에서 단기와 장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항상 개론에서 단기는요. 수량 변화가 없는 기간이에요. 시장편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수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는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장기는 수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다 하자는 거죠. 다시요. 단기란 수량 변화가 없는 기간이고 완전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장기는 수량 변화가 있어서 탄력이다. 자, 그런데 개론은요. 약간 융통성 있게 가야 돼요. 단기를 완전 비탄력 해도 되지만 단기를 비탄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완전 비탄력하고 장기는 탄력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생산기간이 장기다, 생산기간이 길다, 그러면 하나를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비탄력으로 보자. 그래서 생산기간이 장기일 때는 비탄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찰기간이 장기 그러면 물건을 이제 관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물건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관찰기간이 장기 그럼 뭐라고 한다? 탄력이라고 하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장기는 뭐라고 한다? 탄력이에요. 단기는 완전 비탄력이 또는 비탄력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기간이 장기 그러면 비탄력이고 관찰기간이 장기 그러면 탄력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 특별히 신규주택 공급은 이제 새 집을 만드는데
기존 주택 공급보다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으로 보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으로 본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밑에는 조금 참고로 일반적으로 필수품은 바꿀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탄력으로 보고 사치품은 바꿀 수 있다 해서 탄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가 제품은 가격에 신경을 덜 써요. 그래서 비탄력이고 고가 제품은 탄력입니다. 비싼 물건은요, 사람이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탄력인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똑같은 물건도 예를 들면 100원짜리 사러 갔는데 150원 부른 것하고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러 갔는데 150만원 부른 것하고 똑같이 퍼센트는 50%예요. 그런데 싼 물건 100원짜리 지우개 사러 갔는데 150원 불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것도 없겠지만 이건 똑같을 때 그러면 이게 싼 물건은 신경 덜 쓴다 해서 이게 저가일 때는 비탄력이고요. 만약에 고가일 때는 가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탄력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억할 때는 사치품은 비싸니까 비싼 것은 뭐라고 한다? 탄력이다. 이렇게 보고 필수품은 싼 걸로 봐서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비탄력으로 보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요. 주택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고요. 고소득층은 주택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에서 사치품 고가 고소득층은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필수품 저가 저소득층은 비탄력이다. 이건 참고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기간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일반적으로 수량이 많다라는 개념은 탄력이고 수량이 적게 한다. 그런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많다. 그러면 물건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탄력이고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면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탄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의 변화다. 그래서 공식은 수가다. 위에는 수량 퍼센트고 밑에는 가격인데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이고 직각삼곡선이고 총수입 불변이다.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고 그림은 수직이고 양이 일정이다.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는 완전 탄력 완탄이고 그림은 수평이고 가격이 일정이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탄력이고 그림은 완만하고 기울기가 작다. 수량 변화가 많다. 그림이 누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이고 그림은 급하다. 기울기 크다. 왜냐하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는 총수입 문제를 따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총수입 그러면 탄저비고인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싸게 팔고 비탄력일 때는 비싸게 팔아야 매출이 올라간다. 자, 이 문제하고 세금도 탄저비고다. 세금도 갈 데가 많으면 탄력적이면 세금을 조금 내고 비탄력이면은 뭐가 된다? 갈 데가 없으니까 세금 부담이 커진다. 세금과 그 다음에 총수입은 탄저비고다. 그런데 어떨 때 탄력이고 어떨 때 비탄력이냐?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이고 없으면 비탄력이다. 용도 전환이 잘 되면 탄력이고 안 되면 비탄력이다. 주거용은 탄력인데 상업용 고업용은 비탄력이다. 자, 일반적으로 장기는 수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라고 본다면 단기는 수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탄력인데 완전 비탄력인데 비탄력까지 봐주자. 자, 그런데 생산기간이 장기라고 한다면은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물건을 적게 만들려서 비탄력으로 본다면은 관찰기간이 장기라고 한다면 많이 관찰할 수 있어서 탄력으로 보자라는 것 기억을 해 보시고 지금 제가 끝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